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 두 가지만으로 무릎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해온 한 의사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저는 관절 전문의 김정호입니다. 서울 시내 대형 병원에서 40년 가까이 근무하며 수많은 관절염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올해 72세가 된 지금도 경기도의 작은 클리닉에서 어르신들의 관절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분들이 바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소염제를 드시고 무릎에 주사를 맞아도 잠깐만 나아졌다가 다시 아파지기를 반복하셨거든요.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께서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느끼는 그 찌릿한 통증,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은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모습을 보며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0대 할머니 한 분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었던 분이셨는데 그날은 혼자서 씩씩하게 걸어 들어오시더군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분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찡그린 얼굴로 통증을 호소하시던 분이 그날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거든요. 선생님, 요즘 장 보러 시장까지 걸어 다녀요. 무릎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른 병원에서 새로운 치료를 받으셨나요? 그런데 그분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던 거 2개로 무릎에 발라줬을 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이 할머니가 사용하신 방법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여러 환자분들께 권해드린 결과 놀라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관절 통증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령이 증가하면서 관절의 연골이 닳고 주변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상당 부분은 혈액순환 저하와 근육 긴장, 그리고 만성적인 염증 반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오랫동안 바닥에 앉는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서구인들보다 훨씬 큽니다. 또한 계단이 많은 주거 환경과 대중교통 이용 시 반복되는 계단 오르내리기로 인해 무릎 관절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겨울철 추위로 인한 혈액순환 저하까지 더해지면 무릎 주변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고 관절 내 윤활액의 점성도 변화하여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작은 통증이 점점 큰 고통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방법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놀라운 해법입니다. 바로 우리 집 부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2가지 재료만으로 말입니다. 첫 번째 재료는 소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텐데 소주의 알코올 성분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국소적인 온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무릎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재료는 생강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활성 성분들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며 동시에 진통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분들이 피부를 통해 흡수될 때 무릎 관절 깊숙이 침투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 신호를 완화시킵니다. 이 두 재료가 만나면 단순한 1+1이 아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주의 알코올이 생강의 유효 성분들을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온열 효과로 근육 이완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권해드린 후 경험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2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던 70세 할아버지가 한 달 만에 다시 텃밭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 2층 집에서 1층으로 이사까지 고려하던 60대 아주머니가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뒷산까지 산책을 다니고 계십니다.
물론 이 방법이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심각한 관절 손상이나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무릎의 뻣뻣함과 통증, 특히 날씨 변화에 따라 심해지는 관절 불편감을 완화하는 데에는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재료가 필요하지 않고 복잡한 과정도 없습니다. 또한 먹는 약이 아니라 외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장이나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직접적으로 통증 부위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이 놀라운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사용하는지, 그리고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생활 습관들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통증이 생기는 원리부터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연골의 손상입니다. 우리 무릎 관절 안에는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이 있는데 오랜 세월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닳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 때문에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게 되죠. 이런 생활 패턴이 연골 마모를 가속화시킵니다. 또한 무릎 주변 근육의 약화도 큰 문제입니다. 허벅지 앞쪽과 뒤쪽 근육들이 무릎 관절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혈액순환의 저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무릎 주변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가 부족해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통증이 지속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할 재료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주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혈관을 넓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면 무릎 주변으로 더 많은 혈액이 흘러가게 되어 영양 공급이 개선되고 노폐물 제거도 활발해집니다. 동시에 알코올의 휘발성 때문에 피부 표면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온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강의 효능은 더욱 놀랍습니다. 생강에 포함된 주요 성분들은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관절염으로 인한 부기와 열감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의 활동을 억제하여 실제로 아픈 느낌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 두 재료를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주가 생강의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온열 효과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일반 소주 한 병과 신선한 생강 한 뿌리면 충분합니다. 소주는 도수가 16도에서 25도 정도인 일반적인 제품이면 됩니다. 너무 독한 술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을 고를 때는 겉껍질이 매끄럽고 단단하며 향이 진한 것을 선택하세요. 말린 생강보다는 신선한 것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먼저 생강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흐르는 찬물에서 손으로 비비면서 씻거나 부드러운 솔을 사용해도 됩니다. 껍질을 벗기는 것이 좋은데 숟가락 끝으로 긁어내면 살 부분을 덜 깎아내면서도 깨끗하게 벗길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생강은 얇게 썰어주세요. 두께는 2mm에서 3mm 정도가 적당합니다. 얇게 썰수록 표면적이 넓어져서 유효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옵니다. 유리병을 준비하는데 입구가 넓은 것이 사용하기 편합니다. 유리병이 없다면 내열성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도 되지만 유리병이 위생적이고 보관성이 더 좋습니다. 썰어둔 생강을 병에 3분의 1 정도 채워넣고
소주를 생강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생강이 소주 위로 떠오르면 공기와 닿아서 변색될 수 있으니 충분히 잠기도록 해주세요. 뚜껑을 꽉 닫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합니다. 햇빛이 직접 닿으면 알코올이 증발하고 생강 성분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병을 가볍게 흔들어주면 성분이 골고루 우러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소 사흘은 우려내야 하지만 가능하면 일주일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이 진해지고 생강향이 진해집니다. 이렇게 준비된 소주 생강액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 전에 무릎 주변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피부에 땀이나 먼지가 있으면 성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샤워 후 물기를 완전히 닦아낸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깨끗한 거즈나 화장솜에 소주 생강액을 충분히 적셔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발라줍니다. 이때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눌러서 스며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후에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싸면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성분이 더 깊숙이 침투하고 근육 이완 효과도 높아집니다. 마사지는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얇은 수건이나 무릎 보호대로 가볍게 감싸서 보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온열 효과가 오래 지속되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용 횟수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계속하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용하실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릎 주변에 상처나 긁힌 자국이 있으면 알코올이 스며들어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손목 안쪽에 먼저 발라보시고 30분 정도 지켜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렵거나 빨갛게 되면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무릎이 붓고 열감이 심할 때는 사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급성 염증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먼저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릎을 만져봤을 때 뜨겁게 느껴지거나 걷기도 힘들 정도로 아프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당뇨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부 감각이 떨어져 있어서 자극을 잘 못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도 먼저 상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서 하루에 너무 많이 바르지는 마세요. 알코올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고 생강 성분이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루 2번, 한 번에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자주 사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분들은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피부에 바르는 것이지만 혹시 모를 영향을 고려해서 말입니다. 이 방법과 함께 생활 습관도 개선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매일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도 좋습니다. 특히 수중 운동은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 부담을 크게 줄여주면서도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몸무게가 1kg만 늘어도 무릎에는 서너 킬로그램의 압력이 더해집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통증이 많이 완화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씩 천천히 빼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무릎에도 부담을 덜 줍니다. 식단 관리도 무릎 건강과 직결됩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은 부기를 유발할 수 있으니 되도록 싱겁게 드시고 항염 작용을 하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녹색 채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튀긴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는 되도록 피하시고 의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양변기를 사용하시고 부득이하게 좌변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무릎 받침대나 발판을 활용해 보세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손잡이를 꼭 잡으시고 특히 내려갈 때는 천천히 한 계단씩 내려오세요.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부터, 내려갈 때는 아픈 다리부터 내딛는 것이 무릎 부담을 줄이는 요령입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운 날씨에는 무릎 보온대를 착용하시고 여름철에도 에어컨 바람이 직접 무릎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잠들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주무시면 무릎 관절이 더 편안해집니다. 충분한 수면도 무릎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조직들이 회복되고 재생되거든요. 하루에 7에서 8시간은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통증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근육이 긴장하고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주와 생강을 이용한 무릎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무릎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도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70세 박미숙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여러 병원을 다니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주 생강 요법을 꾸준히 사용하신 지 2달 만에 동네 경로당에서 춤까지 출 수 있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무릎은 우리가 걷고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관절이니까 더욱 소중히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다시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릎이 편해지면 외출하는 것도 즐거워지고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겠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근력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악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무릎 건강을 지키신다면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만약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보다 무릎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부기가 생긴다면 다른 질환의 가능성도 있으니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혼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관심과 지지도 중요하고 정기적인 의료진과의 상담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하나의 보완요법으로 활용하시면서 전체적인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무릎 상태나 이 방법을 사용해 본 후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청취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무릎 건강 잘 챙기시고 늘 웃음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